댓글로 호평이 이어지네요. 물이 들어올 때 노저해야 하니 일본 마라톤이 잘 나가는 이유 4편도 만들어봅니다. 이러다가 러닝계의 EBS 되는 거 아닌가 싶어. 마스터스도 국대가 가능한 일본. 일본에선 마스터스도 올림픽 출전하는 국가대표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라톤 그랜드 챔피언십. 통칭 MGC에서 상위권 성적만 들면 누구든 국가대표가 됩니다. 일본은 실력 중심의 선발 시스템을 운영하며 연령에 관계없이 성적이 우수한 선수는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현역 엘리트 선수만이 국가대표로 선발됩니다. 신분에 따라 이미 국가대표가 될 길이 닫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라톤 그랜드 챔피언십은 실제 어떻게 운영되나 볼까요? 누구나 일정 기록, 예를 들어 남자 풀코스 2시간 8분 30초 이내를 달성하면 마라톤 그랜드 챔피언십 출전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속팀, 실업팀, 대학생, 심지어 동호인도 출전 가능합니다. 이런 기회의 평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죠. 하지만 마라톤 그랜드 챔피언십 본선 참가자 대다수는 실업팀 소속 엘리트, 올림픽 대표로 최종 선발된 선수는 지금까지 모두 엘리트 경로 출신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인이 이 2시간 8분 30초 같은 기록을 찍는 건 초인적인 수준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실업팀은 훈련, 환경, 전문 코치, 의료 지원, 스폰서 등 엘리트 육성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경쟁력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 이미 시작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반인, 즉 시민 러너에게 특정 기록만 있으면 마라톤 그랜드 챔피언십에 참가할 수 있는 문을 열었을까요? 그건 역사를 봐야 합니다. 일본이 마라톤 국가대표 선발 방식인 MGC는 2017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엘리트 중심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기록 기반의 개방형 선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했습니다. 마라톤 그랜드 챔피언십 첫 번째 본선 경기는 2019년 9월 15일에 도쿄에서 개최되었으며 이 대회를 통해 2020년 도쿄올림픽 마라톤 국가대표가 선발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엘리트만으로는 메달이 나오지 않는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본 육상계의 구조적 개편을 의미합니다. 고이면 썩는다. 이 말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 거죠. 일본 육상계는. 실제 우리나라 육상 말고도 야구나 축구 보면 실력보다는 소속이나 경력, 인맥으로 팀 구성이나 주전 선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뉴스 조금만 검색해보시면 정말이지 그드만이 세상이란 걸 알 수 있죠. 이렇던 마라톤 그랜드 챔피언십은 일정 기간 동안 지정된 마라톤 대회에서 설정된 기록에 충족한 선수들에게 본선 참가 자격을 부여하며 이를 통해 실업팀 소속 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인이나 마스터스 출신 선수들도 국가대표 선발전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개방성은 한국 엘리트 중심 선발 방식과 비교하여 보다 다양한 배경의 선수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구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스터스가 국제대회를 우승하다. 가와치 유키. 마스터스도 국대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일본 마라톤에서 2018년 어느 일본인 마스터스가 역사적으로 아주 큰 사고를 칩니다. 바로 2018년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을 해버린 거죠. 난리가 났죠. 난리가. 4월 16일 당시에 31세였던 가와치 유키는 영상 5도, 추운 날씨에 초강풍에 폭우가 몰아치는 보스턴을 체감온도 영하의 도도는 지득탕으로 엉망진창인데 불구하고 2시간 15분 58초로 우승해버립니다. 비, 바람, 추위 모든 엘리트가 무너질 때 단 하나의 일본의 시민 러너가 살아남은 겁니다. 당시 MBC 스포츠에서는 The Citizen Runner Defeat the Pros, 시민 러너가 프로 러너를 패배시켰다 라고 대서특필했고, 러너스 월드 잡지에는 가와치 shocked the world in Boston, 가와치는 보스턴이 전 세계인을 충격에 빠뜨렸다 라고 기록합니다. 가와치 유키는 고등 대학교 때 육상부 활동을 했지만 엘리트는 아니었습니다. 이후 사이타마현의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으로 생업을 이어갔던 그냥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아저씨야. 이게 참 인상 깊은 게 엘리트 육상 루트를 단 한 번도 안 거친 시민 러너도 국제대회에 나가서 우승할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이 돼버린 거죠. 진짜 환경이 이렇게 중요해. 실업팀과 프로팀의 차이. 보스턴 마라톤 우승 이후 가와치는 학교 행정직을 그만두고 후원사를 얻어 스폰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즉 실업팀이 아닌 프로팀 엘리트 선수가 되어 활약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없지만 일본만 있는 육상 엘리트 시스템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실업팀과 프로팀의 차이. 실업팀은 기업이 운영한 팀으로 선수들은 해당 기업이 직원으로 고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오전엔 업무를 수행하고 오후에는 훈련에 집중합니다. 급여, 훈련 시설, 의료 지원 등 안정적인 환경이 제공됩니다. 프로팀은 특정 이익단체와 스폰서십을 맺고 개인이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훈련과 경기에만 전념하며 업무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수입은 스폰서십, 대회 상금, 광고 수익 등으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자유도 높죠. 훈련 장소, 코치 선택 등에서 자유도나 수입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오사코 스구루 같은 일본 탑 레벨 선수는 원래 실업팀 있다가 프로로 전향한 경우인데, 실업팀에 있으면 월급 따박따박 받는 게 좋긴 하지만 우리도 다 알잖아요. 남이 돈 받아보는 게 제일 치사하고 졸렬하다는 거. 팀 훈련, 팀 공식 대회 이런 게 다 회사 지침에 정해져 있고, 가령 내가 보스턴 국제 마라톤에 나가고 싶은데 같은 기간에 실업팀 애키들이나 실업팀 간 라이벌 대회 같은 스케줄이 중복되면 난 회사 공식 대회를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해. 그리고 월급쟁이 생활하다가 유명 브랜드랑 스폰서십 맺고 프로팀으로 전향하면 자유도가 확 증가하죠. 이게 돈 벌려면 월급쟁이 말고 결국 자기 사업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잖아. 오사코 스구루도 나이키랑 계약 맺고 개인 브랜드 슈거 엘리트를 런칭했잖아. 돈은 얼마나 받았겠냐고. 요컨대 일본 마라톤의 주축을 이루는 엘리트는 실업팀이 맞고, 그 중에 국제대회나 올림픽 국대를 노리는 좀 더 높은 실력을 가진 선수가 브랜드와 개인 스폰을 맺고 프로 엘리트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야, 한국에서 아이스크림 먹을 일이 없는데 여기서 돈 주고 사먹네. 마스터스가 세계 6대 마라톤 대회인 보스턴을 가서 우승하는 나라 일본. 마스터스, 엘리트, 가리지 않고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마라톤 그랜드 챔피언십이나 환경을 조성해 놓은 게 저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우리나라는 말을 줄이겠습니다. 모든 것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례를 들어볼게요. 우리 한국이 유독 전 세계적으로 강세인 스포츠가 있죠. e스포츠. 이런 짤도 있잖아. 콜 오브 듀티 하는데 웬 미국인이 새벽에 접속하지 마라. 그 시간대가 한국인도 접속한 시간인데 쌩 하나가 우리 소대를 전멸시켰다고. 우리 세대 중에 어릴 때 육상부 경력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남자 중에 어릴 때 게임방 안 가본 사람은 진짜 나 못 봤어. 제가 중1 때 스타가 나오고 고2 때 디아블로2가 나온 세대거든요. 어릴 때부터 게임방이란 곳에 가서 게임을 해 버릇한 환경이 조성되니 지금 이 스포츠 쪽은 한국인이 꽉 잡고 있죠. 환경이 사람을 만듭니다.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은 달리기 좋은 환경에 계신가요? 환경이 당신과 당신 주변 사람까지 다 바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쓸데없이 진지했네요. 맥주나 마시자. 안녕.